2021년 시장 같은 경우는 돈도 많고 저금리고 전세 부족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가 있고요. 집을 만약에 구한다면 얼판선하고 인동선의 틈새를 좀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021년 시장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전셋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고 이번 1119 대책으로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게 없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가격들, 전세 가격들의 변화들은 안정화 대신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제는 시작점에서 진화하면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좀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이 전세로 전전긍긍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전세가 많이 사라지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라지고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건요, 매매가의 선행지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도 균형을 못 잡고 작은 거래에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이나 작은 폭의 가격 상승이 반복해서 일어난 시장이 2021년도에는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좀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M1이랑 M2라는 비율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M2라는 거는 한 2년 이상의 적금을 가지고 가는 통화량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M1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빼고자 하는 금액들, 돈이 훨씬 더 지금 은행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빼가지고 투자할 때 있다 이러면 확 이제 달려들 수 있을 정도로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수요자는 충분히 있지만은 막혀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시장이에요. 예, 그것도 지금 스탠바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돈이 막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3기 신도시의 보상금까지 나오는 시점이 내년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돈도 많고 저금리고 그다음에 전세 부족하고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가 될 거예요. 비단 그게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시라든지 대전, 그리고 부산, 그다음에 광주, 그리고 대구, 뭐 이런 지역까지도 그 주변의 어떤 파동들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퍼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과정이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장의 피해자가 되지 맙시다. 이런 와중에 이제 집을 만약에 구한다면, 제가 아까 제목에도 적었지만은 그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되는 주택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있는 곳은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그 일자리랑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월판선하고 인동선의 틈새를 좀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가 2021년 틈새가 될 수 있다는 이유가요, 인동선은 사실은 지선이에요. 지선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인동선이 연결이 어디로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탄으로 연결되죠. 동탄은 GTX A 노선인데, A 노선이 거기서 삼성역까지 20분, 22분 걸려요. 얼마 안 걸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두 코스에 연결돼 있는 인동선 지선은요, 50분 내에 삼성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일자리랑 연결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인동선은 지금 나온 거는 내년 7월, 8월 달에 착공을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이제 더 연기돼서 저는 보수적으로 2년 잡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은 그게 확정이 되면요, 사람들이 그냥 그래 언제 되겠지라고 상상만 하지, 확정이 되는 순간 여기 뭔가 되네 하면서 확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 변화들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인동선이 좋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지선이고 메인 일자리를 연결하지 않는 보조선이지만은 메인 일자리랑 쉽게 갈 수 있는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광교랑 붙은 구간이 있고, 그 이제 인도권이랑 붙은 구간이 있고, 동탄이랑 붙은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미 두 개 GTX A 노선도 확정이 되었고, GTX A 노선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인동선은 이제 착공 예정이고, 그러면은 확정된 거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요, 저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갭 투자를 해야지. 갭 투자하지 마세요. 갭 투자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을 지금 여러 채 사면은 취득세 중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가 1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월판선 같은 경우도 이것도 2, 3년 안에 착공합니다. 착공하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다시 되물릴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월판선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진행이 빨라서 확정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 판교도 이미 이제 착공을 하기 전에 틈새로 내년 정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그 들어간 이유는 일자리랑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격들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2, 3년 뒤면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하락장은요, 그냥 눈 감고 있으시면 돼요. 이게 과정을 사고팔고를 계속하면요 세금만 내는 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호재가 완성되는 단계에나 물건이 변화하는 거,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변화하는 단계나 이런 단계별로 내가 이제 경제의 주기에 맞춰서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요 부동산은요 집이 올랐을 때 안 팔면 돼요. 그리고 내렸을 때 안 팔면 돼요. 조정됐을 때 안 팔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팔면 돼요. 결국은 부동산은 내가 더 좋은 물건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목표로 삼고 확정을 짓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락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거 지금 안 따지셔도 돼요. 하락은 와요. 하락은 불가피해요. 그거 안 오면은요 지금 공산주의고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유경제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특별히 입지 좋지 않은 곳에 저렴하게 들어간 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인동선이나 월판선 같은 경우는요 이미 좋은 일자리랑 연결되거나 좋은 일자리에 연결되는 지선인데 확정된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틈새로 작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던 그 인동선이죠. 인동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전역하고 의왕시역하고 가격들이 이것 따라 흘러가요. 그래서 인동선 같은 경우는 인덕원의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나쁘지 않은 물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광교가 있잖아요. 광교 같은 경우도 아주대랑 원천역, 여기는 좀 중간부긴 한데 메인 주택들, 그러니까 광교의 메인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어서 주변에 있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원천역하고 아주대 사거리역 주변도 틈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탄역하고 가까운 반송역과 능동역 사이, 여기도 굉장한 틈새예요. 틈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요 제가 말했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입지에 맞게 뭔가 접근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월판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월곶역에서. 근데 여기는 메인이 뭐 장래학원역 뭐 요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도를 이걸로 보시면은 일자리가 있죠. 광명시은 산업단지가 있죠. 그리고 광명역 거쳐가지고 메인 일자리는 바로 여기죠. 판교죠. 판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판교로 요까지 서판교랑 판교랑. 이것 때문에 월판선이 좋은데 2, 3년 안에 착공은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상당히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거나 내 재산을 조금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바로 한 코스에 있는 청계역이나 인덕원역이나 뭐 안양 운동장역 주변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주변을 좀 지킬 수 있는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저는 틈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이 불안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정책이 실패를 했으면 방향 전환을 하거나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 기조로 연끌을 해서 정책을 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 불안한 심리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런 불안한 시장이 조세 전가가 되고 있고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힘든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재정에 맞는 어떤 틈새를 찾아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로 오늘 내용들은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